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유슬입니다. 네, 여러분 어제 슬픈 이야기 너무 슬펐죠? 슬펐지만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네, 살려고 하는 자, 살리려고 하는 자, 그래도 꼭 살아라. 죽자가 아니었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라. 로 마무리된 슬프지만 아름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이야기에 이어서 그 어머니의 마지막 눈물, 그게 힘이 됐습니다. 안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는 거를 정말 싫어하고 내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각오를 했습니다. 10년을 살던 20년을 살던 살아서 또 가리라. 지독하지 않습니까? 네, 모성이 참 지독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변방대로 이송됐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또 5년 전에 잡혔던 그 변방대로 떠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변방대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어. 그때 잡혀서 제가 병원까지 가서 막 난리를 피웠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막 죽으려고 해가지고 첫 경험, 그때는 아주 애숭이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감옥 5년을 버틴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할까요? 연장자라고 할까요? 탈북 연장. 아주 선배. 선배 느낌으로 딱 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겪어서 두 번째는 더 두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어머니의 마지막 저에게 해주신 곤봉에 맞아서 쓰러지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살아야 된다고 심어주신 그 용기로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변방대에 딱 들어가서 첫날 밤을 잤는데요. 제가 첫 탈북 스토리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잡혀 나오기 일주일 전부터 독수리처럼 크게 생긴 마귀 같은 시커먼 새가 나를 자꾸 잡아가는 꿈을 꿨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더 위험하잖아요. 이제 가면 가형으로 저는 10년 먹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꿈자리가요. 세상에 생생합니다. 아직도. 그 변방대가 꿈에서 나왔는데 제가 변방대에서 꿈을 딱 꿨는데 저녁에 변방대에서 꿈을 꿨는데 그 변방대 라인 복도가 시커먼데요. 복도로 제가 무슨 조사를 받는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조사를 받는다고 내려가면서 제가 막 무슨 주문 같은 거를 막 읽으면서 막 하여튼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내려가는데요. 변방대 시커먼데 꽃들이 꽃바다인 거예요. 이렇게 작은 꽃이 아니고 큼직큼직한 그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색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색도 좀 더 예쁜,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색깔, 막 환상의 그런 색깔들의 꽃이 활짝 펴 있는데 그 계단을 따라서 그 꿈에서도 신기한 게 이 꽃을 누가 갖다가 이렇게 매달아 놨지? 막 피는 향기가 막 나고 막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꿈을 꿨어요. 조사받으러 가는데 꽃길인 겁니다. 꽃길. 근데 기분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예요. 느낌상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혹시 내 이번에 감옥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감옥에 안 갈 수도 있나? 나 이러다가 나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를 조사를 하라고 딱 나오래서 나갔더니 저를 병원에 데려가고 갔던 그 공무원이죠. 그 경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아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맷든 거 몰라고 그 사람이 구경 온 거예요. 왜 구경 왔냐면 어제 잡혔다 하는 서류를 봤더니 그 5년 전에 그 병원 나가서 막 복잡하게 놀던 애가 다시 또 잡혔다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먹을 빵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맛있는 거를 주면서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막 잘 먹으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 사람이 있을 때 5년 전에 제가 이제 잡혔잖아요. 그 변방대. 그때는 주는 걸 안 먹었어요. 중국에서 잘 먹었었으니까 하나도 안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막 너무 잘 먹으니까 이번에는 잘 먹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어둬야죠. 북한 나가면 이게 오늘 먹어둔 게 내 생명을 연장시킬 거라고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막 먹으니까 그분이 야, 일도 참 안 된다.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나름. 어떻게 그날로 잡힌 거야? 이제 조사를 하시면서 야, CCTV에 걸렸구나 이러면서
아이고 막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있는 내내 그 첫 꿈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그리고 꿈자리가 안 좋다 좋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꿈자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첫 꿈이 그래서 그런지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한 달을 있게 됐습니다. 변방대에. 네, 원래 한 달 정도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앉아 있다가 그때는 어떤 여자아이가 잡혀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별로 변방대 사람이 없었고 여자아이 한 명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걔는 아마 교화소는 안 왔을 거예요. 걔가 나이가 어린 애였어요. 한 15살인지 그런 애인데 중국 들어와서 3개월 정도를 살다가 이제 잡혀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막 이제 조언 같은 것들 막 해줬죠. 이제 넘어가서 보이부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보이부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라는데 절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한국 영화 봤다는 얘기 하지 마라. 교회 이런 거 교회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갔다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정치범으로 몰리기 때문에. 막 제가 나름 이제 선배로서 어린 아이지만 그래도 좀 너는 어떻게 넘었다고 해라. 무조건 뭐 장군님 싫어서 배고파서 이런 말 절대 장군님 싫어서란 말은 하지 마라. 배고파서 넘었다고 그래라.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마음을 좀 편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강단이 있어진 거죠. 두 번째 잡힐 때. 그리고 두만강에 또 그 멋있는 또 차를 타고 또 가게 됐습니다. 경찰차죠. 이렇게 보이브로 넘어가는데 절대로 저번에 같은 실수는 안 하죠. 머리를 대충 숙여갖고 매맞은 실수는 안 하고 머리를 아주 푹 숙여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그리고 제가 딱 넘어갔는데 보이브에서 네 한영식 비슷하게 저도 너무 웃겼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바뀌었고요. 똑같은 보이브에 들어갔는데 반은 안 바뀌었는데 보이부장이라는 사람이 저 구경하러 내려왔더라고요. 야 어느 년이니? 교화소에서 탈북한 날로 중국 갔다가 또 잡힌 재수없는 년이 어느 년이니?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동물원에 원숭이처럼 저를 앉혀놓고 야 일도 안 된다, 호비처럼 일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북한의 애니메이션 아동영화에 소년장수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호비라는 그 장수와 라이벌인 호비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그 호비가 계속 일이 안 돼요. 뭘 좀 될까 하면 소년장수가 와서 호비 뒤통수 치고, 근데 호비 머리 되게 좋은데 일이 안 돼요. 그 호비가 원래 이제 영화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일이 너무 안 되는 건 그 호비처럼 일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보이 부장이 야 너 진짜 호비처럼 일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오면 그 규정도 외워야 되고 보이부에서 막 기어다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야 저 언니는 딱 들어오자마자 감방에서 막 감방장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앞에 앉히지 말고 뒤에 앉혀. 처음에 들어오면 원래 앞자리에 앉히거든요. 뒤에 앉히래요. 뒤에 앉는 이유는 이제 오래 앉아있는 애들만 뒤에 앉아요. 처음에 온 애들은 앞줄에 앉아서 이제 딱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는데 야 너네보다 대선배야. 교화소 5년을 영광스럽게 범생으로 마치고 탈북하다가 하루도 안 돼서 24시간도 되기 전에 잡혀서 다시 나왔는데 일이 재수없이 안 되지만 범생이었다고 뒤에 앉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보위부에서도 되게 안쓰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를 뭐 놔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중국 쪽에서도 좀 되게 안쓰러워 하더라고요. 그래 안쓰러워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점입니다. 똑같은 보위부를 들어갔어. 5년 전에 들어갔을 때는요. 보위부 벽에 피 튀긴 자국들, 그러니까 막 때려가지고 피가 튀기잖아요. 막 여자도 개처럼 때렸습니다. 그때 2009년도 이때는 막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막 머리를 질질질질 꿀면서 방 간방 1호 간방 2호 간방 3번 간방 4호 간방을 막 왔다 갔다 끌고 다니면서 막 여자를 때리고 그랬거든요. 여자든 남자든 막 때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5년 후에 딱 나갔더니요. 보위부가 변해 있더라고요. 뭐가 변했냐면요. 사람을 때리지를 말라라는 이제 규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때리되, 그러니까 어떤 냐면 만약에 때리려면 아예 때리지 말라가 아니고 만약에 때리려면 얼굴은 다치지 말래요. 얼굴은 다치지 말라고 하고 웬만하면 때리지 말아라. 알고 봤더니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냐면요. 그리고 횟갈치를 해요. 횟가루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에서는 뺑기 같은 거를 바르는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뺑기가 흔하게 벽에 바를 게 못해서 횟가루라는
거를 발라요. 이 옷에 이렇게 묻어놔요. 하얀 게 막 묻어나는 햇가루칠을 하는데 그 햇가루칠이 하얗게 돼 있더라고. 보이부 안에. 원래는 막 핏자국 튀겨 있었는데 5년 전에. 그리고 누군가를 고문하는 소리가 5년 전에는 우 하는 소리가 일부러 막 들리게 공포감을 줬었어요. 근데 5년 후에 나갔더니 방음이 다 잘 된 데서 때리더라도 때렸다는 거예요. 안 들리고 조금 평안하고 눈에서 살기가 조금 덜 떨어졌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보이부장이라는 놈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보이부장은 그 보이부 안에 제일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조사할 때 때리지 마.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 또 어떤 년이 또 탈북을 해가지고, 네. 어떤 년이 남조선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대요. 제가 봐서는 저같이 이렇게 증언을 계속 하면요. 국제사회에 가서 이제 탈북자들이 증언을 하면, 이거를 북한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도 나쁘다는 거를 계속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런 거 나쁘다, 너네 인권 없는 나라다 하는데, 이게 무서운 거 봅니다. 사람이 자꾸 우리 악플에 대해서 무서워하듯이, 뭐 자꾸 들으면 왠지 무서운가 봅니다.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온전하게 내가 겪은 거를 더하지도 덜지도 망하고 생각나는 만큼 쥐어짜서 솔직하게 증언을 해야 이게 정말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이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남조선에 가서 뛴 년이 기자회견을 해갖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난리기 때문에 너네 잘 행동하지 않으면 또 여기서 어느 년이 살아나가지고 또 뭐라고 씨부린다 이겁니다. 딱이죠. 제가 그때 그 보고 왔잖아요. 보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자기들도 알고 있고요. 국제사회 목소리가 무섭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두 번째 나가서. 그래서 앉아 있는데 뒤쪽에 앉아 있고요. 그래서 나름 좀 선배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감옥에 너무 오래 있었다고. 그래서 아마 두 번째는 처음에는 너무 몰라서 부들부들 떨었다면요. 두 번째는 제가 눈에 살기를 뗐습니다. 아마도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쳤을 겁니다. 살자고 하는 은혁이 너무 대박이었었고요. 보는 사람들이 저에게 함부로 못했어요. 아무리 막 1년 반씩 보이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기도, 한국에 오려고 하다가 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오래 앉아 있으면요. 감방장들이 되게 막 건방지잖아요. 저한테 건방지게 못했어요. 그만큼 제 눈에 살기가 뗐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오는 거 예전에는 한 40일 안 먹었잖아요. 다 먹었습니다. 안 먹는 사람 거 다 먹고 막. 한마디로 이제 센 언니가 돼버린 겁니다. 두 번째 가니까. 그래서 센 언니 스타일을 유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고 두 번째는 센 언니. 넘어가가지고 보이부에서 어디로 갑니까? 단련대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그 단련대라는 곳에서 이제 제가 처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제 구역 담당 보안서에서 경찰서에서 저를 데려가서 검찰을 지나서 재판을 해서 교화소로 가는 게 길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단련대라는 곳을 딱 가게 됐는데 도집결소라 악명 높은 곳입니다. 그 도집결소가 제가 이제 도집결소, 구역, 보안서, 교화소를 다 거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탈북을 하면서 제일 처음 들어오는 감옥이 보이부 감옥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데를 찝어라 하면 교도소도 아니고요. 도집결소를 제가 찍고 싶습니다. 도집결소에서 참으로 미친 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미친 짓이 일어나는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집결소에 넘어가서 또 저는 센 언니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 저는 두 번째는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지낸 것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